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내 사인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형태인데 모델링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먼저 생각해야겠죠. 저라면 박스를 가지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모델링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사진이나 도면을 본 다음에 가장 편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형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라면 안쪽에 있는 이 형태, 약간 반사하는 거울 같은 느낌, 이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박스를 만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장면에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크기는 이런 크기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Alt 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챔퍼 세팅 명령으로 아래쪽에 라운드를 만듭니다.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죠. 위쪽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을 가지고 챔퍼를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서로 교차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운데 엣지를 커넥트 해야 됩니다.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양쪽 걸 잡고 챔퍼를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엣지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 끝나게 됩니다. 위쪽이니까 라운드를 좀 더 많이 주고, 밑에 있는 게 0.5인데 약간 볼록해 보입니다. 0.46 정도로 둥근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하고 버텍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웰드 해줍니다. 같이 겹쳐있는 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점들을 웰드 해주는 거죠. 폴리곤으로 양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이 폴리곤은 거울 같은 금속 느낌을 표현할 거예요. 디태치로 떼냅니다. 이름을 주면서 떼내면 더 좋겠죠? 메탈이라고 떼낼게요. 엣지에서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로 살짝만 키워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줍니다.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때 아래쪽에 있는 스트레이팅 코너를 체크해줍니다. 그래야지 두께가 다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었죠. Alt X로 투명도를 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신 다음에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 되겠죠. 형태가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쉘을 했을 때 이 측면을 한 번에 선택하고 가면 더 좋죠. 셀렉트 엣지를 하게 되면 양쪽 측면이 선택됩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양쪽 측면에 있는 폴리곤에 인셋을 합니다. 살짝만 인셋하고 확대해보면 살짝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박스처럼 조명이 나옵니다. 약간의 프레임을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넣어서 프레임이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라이트 박스가 되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양쪽에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을 디태치로 라이트 박스라고 떼냅니다. 떼낸 라이트 박스, 선택된 것만 쉐이딩 상태로 본 다음에 쉘 명령으로 이번에는 안쪽으로 라이트 박스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혹시라도 안쪽에 라이트를 만들었을 때 다른 틈으로 라이트가 새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데, 이렇게 라이트 박스를 그냥 두께를 갖고 막혀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사이드는 선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제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폴리곤 Alt X 했을 때 안쪽에 있는 폴리곤이 선택되게끔 해줍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선택하게 되면 안쪽 면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위에 에디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폴리곤에 가서 인셋을 합니다.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락 버튼을 켜서 선택이 해제되지 않게끔 한 다음에 뷰포트 아무 곳에서나 인셋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 크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주고 디태치해서 메쉬 라이트라고 떼낼게요. 이제 원본에서 떼냈기 때문에 위에는 에디 폴리를 삭제하면 원본이 그대로 남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 에디 폴리 얹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를 떼낸 거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락 버튼을 끄고 떼낸 물체를 선택해 줍니다. 얘는 지금 안쪽을 보고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플립하고 이쪽 방향을 보게끔 해줍니다. 바깥쪽 방향으로 라이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면에 있잖아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면의 방향 쪽으로 푸시를 해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줍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겠죠?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현재 물체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하고 라이트에서 뷰리 라이트 메쉬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클릭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픽 메쉬로
지금 떼냈던 물체를 클릭해서 오브젝트가 라이트가 되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가 만들어졌죠. 나중에 이제 라이트만 조절하면 되겠죠. 라이트 박스까지 만들어진 상태고, 이제 앞에 보이는 유리하고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물체만 보면 양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프트 루프를 해서 뭐 이렇게 나누고 양쪽으로도 두 개로 커넥트 해줍니다. 커넥트 세팅 두 개 양쪽으로 벌려서 이렇게 스크린 사이즈를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하고, 이 뒤쪽은 선이 나눠져 있지 않죠. 스위프트 루프로 이렇게 선을 나눈 다음에 엣지에서 스냅으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맞추고, 앞에 있는 뜯어내 놓고 이렇게 Shift 컨트롤 키 드래그해서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쪽에 바라보고 있는 폴리곤이 있죠. 얘들은 브릿지로 연결해서 이렇게 뚫리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뚫려 있겠죠.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축이 지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 물체에 딱 면을 맞춰줍니다. 얘가 유리가 되면 되겠죠. Alt X. 그 다음에 안쪽으로 Shift 드래그해서, 이때는 스냅을 끄고 Shift 드래그해서 유리 안쪽에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줍니다. 얘는 스크린이라고 할게요. 스크린 물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에디터블 풀린 상태고, 폴리곤에서 인셋을 한번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살짝만 얘를 스크린으로 사용할 거예요. 컨트롤 I 하고 디태치해서 이렇게 스크린 아웃라인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블랙 재질을 줄 거예요. 앞에 떨어져 있는 유리가 있잖아요. 얘도 두께가 필요한데, 두께를 줄 때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살짝 확대해서 챔퍼를 하고, 트라이 옵션으로 미세하게 챔퍼하고 0.01cm 이 정도는 오픈합니다. 틈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쉘 명령으로 뒤쪽 방향으로 선택이 없이 아주 두께가 얇은 이런 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가 되는 거죠. 에디터블 풀리. 이제 재질을 줄 건데, 재질을 따로따로 다 주면 재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를 나누고 재질을 주면 훨씬 좋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아이디 1번 주고, 안쪽에 프레임이 있었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이디 2번 주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있었죠.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아이디 3번, 바깥쪽에 큰 형태 아이디 4번, 그리고 라이트 박스 5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메탈은 6번 이렇게 줍니다. 아이디를 잘 기억한 다음에 이제 재질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금속이 또 있어요. 에디터블 폴리,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 얘를 하나 뜯어내면 되겠죠. 디태치 복사합니다. 이름을 잘 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 엣지를 살짝 키워주면 되겠죠. 쉘 명령으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에디터블 폴리,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챔퍼 세팅 명령으로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해줍니다. 아주 약간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메탈, 얘도 아이디 6번을 줍니다.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똑같은 재질 같은 경우는 어태치해서 한 물체로 만들어 놓으면 더 편하죠. 아이디가 6번 똑같으니까.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든 다음에 재질을 만들어야겠죠. 멀티서브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기본으로 10개가 나옵니다. 전 5개로 해놓은 상태고, 애드 버튼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6개가 나오게 합니다. V-Ray 재질. 첫 번째는 유리죠. 그래서 유리라고 이름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름을 해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첫 번째 V-Ray 재질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해 줍니다. 6개의 재질이 다 만들어졌죠. 라이트 박스 같은 경우는 투사이드 재질이 앞에 있어야 되고, 프론트에 연결, 투사이드가 되면 BC2가 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죠. 프리셋에서 글라스를 골라줍니다. 그럼 유리가 적용되겠죠. 이렇게 IOR이 1.5이기 때문에 유리를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아크릴 느낌이 나게끔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블랙,
얘도 여기에 뭐 루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약간 고무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줘도 되겠죠.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하고 반사가 좀 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지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디퓨즈에 연결하고 이런 느낌이죠. 스크린은 뭐 반사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화면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설정할 건 없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에 있는 값만 살짝 올려서 약간 조명 같은 느낌만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바깥쪽에 있는 건 약간 금속 느낌 비슷한데 어두운 금속이잖아요. 어두운 회색 그런 질감이에요. 그래서 얘도 어두운 회색 쪽으로 갈색이 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거의 5, 4 뭐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갈색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반사도 하고 글로시하게 반사합니다. 이때 글로스니스가 그냥 0.65로 되기 때문에 깨끗한 글로스니스를 만드는데 여기에 러프니스 텍스처를 가지고 사용하면 좀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스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러프니스를 선택해주고 반사를 좀 조절하면 되니까 리플렉션 러프니스에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텍스처에 의해서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해주고 필요하다면 매핑이 없는 상태잖아요. V-Ray 트라이플래너 텍스처 뭐 이런 걸 앞에 연결해주면 X, Y, Z축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텍스처의 사이즈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렌더링 해보고 이 사이즈를 수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투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 라이트 재질이기 때문에 라이트 박스 재질이기 때문에 약간 반사도 하죠. 약간 글로시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안쪽에 라이트가 있어서. 그 다음에 메탈 박스가 있는데 메탈 박스 같은 경우는 프리셋에서 혹은 실버 뭐 이런 거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실버 재질이 거의 미러 재질하고 비슷한데 사진 보면 약간 어둡고 그렇잖아요. 디퓨즈 컬러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살짝 추가할 수도 있고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이 물체에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트맵 같은 경우는 그룹을 푼 다음에 보면 RTX로 투명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UVW를 준 다음에 정렬을 할 때 노말에 정렬하고 여기 노말에서 드래그한 다음에 핏 하면 이 스크린 물체에 딱 맞춰집니다. 넣고 싶은 사진이 이 크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죠. 그룹을 닫고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완성이 됐죠. 장면에는 HDRI가 하나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바깥쪽에 보이는 이 재질 같은 경우를 좀 수정해주면 좋겠죠. 수정할 때는 이 앞에 컬러 컬렉션 맵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밝기를 조절해주면 되니까 어드밴스 옵션으로 조절해서 반사되는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밝기가 어두워질수록 더 강하게 반사합니다. 텍스처에 의해서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HDRI의 방향이 중요해요. HDRI의 방향을 잘 틀어서 테스트 렌더링을 하시면서 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렌더링 해보시면 원하는 느낌이 나오겠죠. 실시간 렌더링으로 실시간 렌더링 멈춘 다음에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V-Ray 디컬을 오토그리드를 켜서 물체 중앙에서부터 위쪽에 텍스트가 만들어질 그 위치에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절해주면 되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정 가운데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정렬시킬 수도 있고 이제 이 물체에 흰색 재질로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V-Ray 재질을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180 정도. 텍스트도 인쇄되는 거기 때문에 반사가 있겠죠. 글로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디컬에 줍니다. 그럼 흰색이 디컬의 재질이 이 위쪽에 다 이렇게 먹히게 돼요. 멈추고
모디파이 패널에 보면 마스크 맵이 있는데 이 디컬에 마스크 맵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검정색과 흰색 이렇게 넣으면 되고 검정색 부분이 투명해지고 흰색 부분에 디컬에 적용했던 그 재질이 보이게 됩니다. 얘를 인스턴스 연결하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나머지 이런 조절을 하시면 돼요.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측면의 느낌이나 여기 반사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밝게 해주면 이렇게 반사가 밝게 되겠죠. 주변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러프니스를 살짝 주어도 약간 느낌이 달라지니까 금속 느낌이니까 그런 걸 조절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 갑니다. HDRI에 의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HDRI 방향에 의해서도 많이 바뀌고 그런 걸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사인 모델링 그리고 렌더링까지 해봤는데 간단한 형태인데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시고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HDRI도 바꿔보고 조명의 방향도 바꿔보고 그리고 재질도 미세하게 수정해 보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맥스니까 완성도가 높아지면 또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맥스 작업 하시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맥스 작업 하시고 초급도 금방 지나가니까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모델링으로 만나요.